일단은 상가함수의 활용은 앞에 있는 상가함수하고 틀려. 수민아, 뭐가 틀리니? 상가함수의 활용과 앞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상가함수가 다른 부분은 뭘까? 자, 이 단원과 앞에 거를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딱 여기서 선 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기하. 그래, 이건 기하야. 알겠습니까? 이게 기하야, 기하.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뭐냐면, 기하를 배운 사람들한테 그럼 질문해야 되겠네? 너 기하가, 기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 실망이다. 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원. 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도용. 도형이 중요하다고. 근데 도형이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좀 이따 사인 법칙도 들어갈 거 아니겠니? 사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하 배운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계속 뭐 포물선이 나오면 포물선 뭐해서 얘 직각 사다리꼴 그려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대수적으로 얘를 A하고 B하고 C 이렇게 놓고 사인 A분의 A, 그다음에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뭐 C 이렇게 지금 놓고 이거를 지금 기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자가 바뀌면 다 달라지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하면 나중에 다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드리겠지만 얘하고 얘, 대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 오케이? 그러니까 A하고 이거 라지 A, 그 다음에 이게 A 다 상관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 짓고, 이렇게 연결 짓고, 실제 문제풀이에서도 하셔야 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바로 이미지를 기억하는 거라고. 이거 필기하지 마. 좀 이따 다시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상하함수 활용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기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기억하십시오. 왜 이미지라는 표현을 썼냐면 뭐 국어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심상 그러면 심상이라는 게 추상적인 어떤 느낌들을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미 그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이요. 알겠어? 오케이? 이미지. 이미지란 말이 너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도형,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삼각형을 다루는 거는 처음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지하게 많이 다뤄왔는데, 왜 그럼 여기서 새삼스럽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왜 배우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오케이? 응?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삼각비라는 걸 공부했고, 그다음 여기서 뭐냐면 삼각함수가 아니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새삼스럽게 고등학교 이 시점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했으니까 물어보잖아, 선생님이. 그럼 지우야, 어떤 차이가 있니? 얘하고 얘는 둘 차이. 언제 도대체 삼각비는 언제? 아니면 사인과 코사인은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지. 뭐야? 자유자재로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조금 선생님이 수학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좀 놀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너무 지식 전달이 이렇게 아니라 조금 뭐야? 논리를 좀 쌓아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번 시험 이제 치르면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 삼각비 배웠고, 그래 삼각비 배웠는데 삼각형 다루기 위해서 삼각비 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삼각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각비는 계속 이어져. 여기서 삼각형이 끝이 아니고 어디서 또 시작하니? 미적분감에 있잖아? 삼각함수가 독립된 단어로 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 그때도 삼각비는 여전히 유효해.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삼각비는 나중에 미적분 가면 앞에 무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에서 또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기하하고 연결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삼각비하고 여기 초점 맞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도대체 왜? 얘는 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언제 쓰니? 거꾸로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 직각삼각형. 그렇지. 직각삼각형. 그럼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어? 근데 더 추가하자. 어떤 걸 추가하냐라고 얘기하면 삼각비는 각도 특수해야 돼. 특수각이라는 게 뭐야?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각들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써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이때 쓰는 거지. 그러면 특수각이라고 하면 일반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각에 그냥 일반 삼각형.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빼면 뭐하고 뭐가 남아? 예각과 둔각이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각, 둔각 모든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2학년 때 지금 사인과 코사인 그리면서부터는 뭐가 안 그려져? 직각삼각형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 공식들이 이제 이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각삼각형으로 구하는 건 여전히 중요해. 알았어? 다른 문제에서. 우리는 여기 사인과 코사인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자, 그럼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특수각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물어보는 방식에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각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 그럼 이때 각을 물어보는 건 어떤 각밖에 못 물어본다? 지금 현재는 특수각밖에 못 물어봐. 알았어? 그럼 특수각밖에 못 물어본다. 그러면 특수각이 아닌 상황은 뭐가 되는겨? 일반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일반각은 구할 수 없는 거지. 무슨 비? 변의 비.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와닿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따 코사인 법칙에서 쓸 거를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아마 제일 적절한 예인 것 같아. 이게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됐다고 하면 각 A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떤 질문이 가냐라고 하면 A라는 걸 구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오케이? 코사인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있잖아 특수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얘는 각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코사인 제2법칙의 변형식 정도는 조금 뭐 아슬아슬하지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변의비라는 뜻이 뭐냐라고 하면 2BC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지금 체킹이 되는 거지. 조금 복잡하긴 하나 어쨌든 변들 사이 관계를 B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삼각비 자체도 B인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명심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A를 구해라 라는 것과 코사인 A를 구해라는 것은 다른 맥락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 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 A는 반드시 어떤 각이어야 돼? 특수각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30, 40, 그래, 어떻게? 60. 아니, 40이 아니라 45, 60. 오케이? 등등등등. 이해하지, 여기까지? 오케이지? 다른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 자, 그래서 요건 좀 구분해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기하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미지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쓴다고? 일반각의 일반 삼각형.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이 정도만 필기 해놓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좋아. 사인 법칙을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야 될 기본 팁.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기본 팁은 삼각비야.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필기 정도 하고 끝내십시다. 사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얘 90도 그럼 여기 A 그 다음에 B 잘못했다 여기를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겠네. 자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잘 알듯이 A 대 B 대 C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2 대 루트 3 대 1이라는 비를 꼭 쓰실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 쉽게 하려면 어차피 이건 뭐니 B지 B 유리식에서 배웠던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도 그냥 올 수 있냐 2분의 A는 자 루트 3분의 B
그 다음에 1분의 C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계산 엄청나게 할 거니까 헤이 얘들아 엄청나게 계산할 거니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있잖아 계산이 안 틀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네, 삼각비 두 번째 얘 45도 얘 45도야 1대 1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A하고 B하고 C라고 놓으면 그러면 1대 1대 루트 1은 나중에 쓰시고 자 이변을 A 그 다음에 이변을 B라고 표시하고 이변을 C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A 대 B 대 C는 1대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 대 1대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이것도 어떻게 어차피 똑같은 비례식이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요. 루트 2분의 A 자 1분의 B 그 다음에 1분의 C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각각 식으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끌어와야죠. 이런 거 뭐 비례식 쓰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자, 무지무지 중요. 근데 여러분 아는 거야. 몇 번은 설명했어, 선생님이 이거.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 여기 A다. 여기 세타 줬다. 여기 직각이다. 오케이? 그 밑에가 뭐가 되는 거냐? A 코사인 세타. A, 이게 뭐냐면 사인 세타. 첫 번째야. 그죠? 예. 그럼 뭐 어떤 관계? 코사인, 사인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 화살표 방향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잖아. 알겠습니까? 그 방향대로 가면 곱하기. 오케이? 원래 방향대로 가면 곱하기. 오케이? 변 하나를 놓고 나머지 두 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배운 삼각비가 만약에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그냥 써도 되는 거지 지금이지? 오케이? 예, 편한 대로 가시고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삼각형에서 위치 바꾸자고 어디를 바꾸냐라고 하면 얘를 B로 놓자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아는 변이고 얘가 각이야. 오케이? 됐지? 얘하고 얘 사이 관계 이렇게 가면 얘는 탄젠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B 탄젠트 세타.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지? 역방향이지? 역방향 뭐 취한다? 역수 취한다.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B. 오케이? 예, 이렇게. 이거 정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정말 정말 중요해. 이쪽 지워도 되지? 그지? 자, 세 번째 직각삼각형 어떤 거냐면 C가 놓인 상황에서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 관계는 탄젠트였어. 그럼 이 방향이 탄젠트인데 그러면 곱하는 거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니? 나눠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C의 탄젠트 세타. 자, 요렇게 가는 것이 사인이었어. 이걸 세타를 기준 잡으면 이게 이 각을 기준 잡아서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사인이야. 그럼 이 방향으로는 사인인데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나눠줘야지 지금 이제. 오케이?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C. 자, 이거는 있잖아. 그 어떤 공식보다 중요해. 삼각형과 삼각합세 활용 들어갔을 때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탁탁탁탁 이루어져야 돼. 앞으로. 모든 수학에서. 기하가 나오면.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삼각형이 주로 다뤄지는 거잖아.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몇 도? 180도. 오케이? 그러면 그런 각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각이 무슨 각?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둔각이 주어질 때 좀 짜증스럽잖아. 오케이? 근데 둔각 처리는 앞에 선생님이 공식으로 얘기했어.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얘는 사인 세타하고 똑같아. 자, 두 번째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야. 자, 이런 건 왜 지금 여기서 깔아드리냐라고 얘기하면 계산 팁 때문에. 알겠어? 계산 무지하게 많이 하는 계산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잠깐 주목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합이 180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합이 파이 이래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 사인 120도 그러면 뭘 찾으라고? 사인 60도를 먼저 계산하라고. 빼지 말고 더해서 60도 180이 나오는 걸 찾으라고. 오케이? 그리고 사인 60도 그리고 2분의 루트 3. 알았어? 왜? 워낙 많이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오케이? 다음 코사인 예를 들어서 150도가 있다고 하면 뭘 찾으라고? 코사인 30도 90 곱하기 n 뿔만 세타 이러지 말라고. 알았어? 워낙 많이 계산할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야지 시간이 절약된다고. 왜 이런 거 해주겠니? 너무 시간들이 오래 걸려서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 팁들 정확하게 정리하라고. 괜찮지?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붙어야죠. 오케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되는 거지? 이렇게 하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라고. 왜냐면 180도를 넘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되게 중요한 공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됨? 여기까지? 오케이. 기본 팁을 여기까지 끝냈어. 자, 정리해 주세요.